우리는 살면서 가장 흔하게 자주 마셔온 게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학교에서 배급을 받아서 마시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마셔야 키도 크고 영양 성분이 많아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꼭 마시게 했던 게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1960년대부터 생산량이 증가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우유에는 인체에 필요한 칼슘 성분이 풍부하고 성장을 돕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그 외에도 120가지나 되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완전 식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TV 다큐나 여러 매체를 통해 우유가 재평가를 받고 있죠. 우유가 칼슘을 빼앗아 간다거나 우유가 사망률을 더 높이고 있다거나 우유가 암을 키우고 있고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제 연령대 분들은 어렸을 때 우유 구경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는 먹던지 안 먹던지 무조건 우유를 배급했었지요. 그래서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날마다 집으로 날라옵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주는 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꼭 마셔야 되는 식품이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우유급식이라는 말은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학교 우유 급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답니다. 초교에서는 학부모가 우유 급식 여부를 결정하고 중고교에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우유 급식 여부를 선택하고 있는데, 감소세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우유 급식 기피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피 현상은 우유 급식을 시행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제도 시행 자체를 재고해 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 급식 폐지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우유를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유 영양에 대한 논란과 동물복지, 환경오염, 그리고 우유 생산 과정을 둘러싼 문제, 이런 걸 지적하며 학교 우유 급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답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겁니다. 전에는 우유가 완전 식품의 예시로 거론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는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가 여러 개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여성들의 유방암 위험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IGF-1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경우 암세포나 신체에 해로운 세포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는 이런 이유로 우유를 하루에 2잔까지만 마시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우살라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3잔 이상 우유를 마실 경우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칼슘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건 또 뭔 말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멸균 우유라는 게 있죠. 혹시라도 있을 세균을 없애기 위해 고온으로 살균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칼슘 성분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셔도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칼슘을 흡수하려면 유당을 소화시킬 수 있는 락타아제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흑인, 아시아인은 15% 정도, 백인들은 젖을 떼는 순간부터 락타아제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5살 이후에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유를 마시면 칼슘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유당이 대장균의 양분이 되면서 유당불내증이 생겨서 설사와 복통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배가 꾸르륵거리며 불편했던 거였네요. 그리고 우유는 동물성 단백이든 산성식품이라서 먹으면 몸은 산성으로 변하는데, 몸은 약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혈액을 공급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칼슘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때문에 무서운데 우유가 한몫하고 있었나 봅니다.
또 하버드대가 7만 명 이상의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더니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신 사람들은 둔부골절을 전혀 예방하지 못하더랍니다. 또 하루에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의 우유를 마시는 여성보다 암 발병률이 글쎄 놀라지 마세요. 44%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유가 암을 키워주는 인자라고 하는데요. 우유는 송아지를 성장시키기 위한 소의 젖인데요. 태어난 지 47일 만에 송아지 몸무게를 2배로 늘려 놓을 수 있답니다. 소젖은 송아지 몸에 들어가면 성장 효소를 찾아 그 효소에서 숙주하며 송아지를 성장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인의 체내에서는 그 성장 효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우유는 방황을 하다가 돌연변이 세포나 비정상적 세포를 찾으면 거기에 영양을 주어 암세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우유는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그 지방이 암을 발병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암세포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또 우유가 전립선 암과 난소암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신 우유가 암세포를 먹여 살리고 그것들을 키우고 있었던 게 되는 건가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 인, 칼륨, 비타민 A, B, D, 니아신, 리보플라빈 이런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이롭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면만 알고 있고 좋은 면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무조건 나쁘니까 절대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유가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기 전에도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으로 인해 몸을 더 망칠 수도 있죠.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좋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된답니다. 우유를 섭취 후 심할 경우에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우유나 유제품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또 우유를 마시면 같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우유나 유제품을 약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약효과는 떨어뜨리게 되고 특히 위장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우유의 칼슘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과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혈중 칼슘 수치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졸음이나 구토, 변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시중에는 가공 우유라는 게 있습니다.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이런 제품인데요. 이런 가공 우유 60종의 원재료를 조사한 민간 소비자 문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의 25%는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었고요. 또 57%는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더랍니다. 우유가 안 들어있는 우유였던 겁니다. 속았네요. 저는 커피 우유는 우유에다 커피를 섞은 건 줄 알고 마셨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있는 거랑 똑같네요. 가공 우유는 상당수가 원유 대신 탈지분유, 환원유, 유크림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품 이름에 우유가 들어가지만 사실상 우유 맛 음료라는 겁니다. 우유도 아니면서 우유 맛만 내는 가공 우유였던 거죠. 이런 가공 우유는 어른들은 거의 안 마실 겁니다. 아이들이 잘 마시는데 우유에다 달달한 무엇을 첨가했다고 생각하고 마시게 되는데요. 우유 맛 음료라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갈증이 날 때, 배가 고플 때도 시원하게 우유 한 잔 마시면 영양 보충도 되고 허기도 달래주고 든든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나서 마셔야 될지 줄여야 될지 무시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몸에 큰 질병이 생기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은 없겠죠. 몸에 해로운 것을 계속하면서 세월이 가면 병도 생기게 됩니다. 몸에 좋다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로운 걸 안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